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고 나서 긴급하게 회사에서 이제 호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좀 슬퍼요, 삼전패 여러분들. 오늘 이제 회사에 일이 있어서 좀 이제 밤을 좀 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영상을 2개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밤을 샐 것 같아서 이제 아침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늦게나마 이제 주간 증시 영상을 좀 이제 증시 분석을 한 다음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얘도 좀 써드릴게요. 3분기.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제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도 1분기 때나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막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악재들의 이제 요소들이 겹치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지금 폭락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피가 3000선이 넘었었죠. 그래서 3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900선도 깨질 뻔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크게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딱 이제 떠오르잖아요.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지금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SK 하이닉스 결국엔 10만 하이닉스라고 불렸는데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최저점인 95,700원에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주 이제 위주로 대체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악재가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된다면 주가도 금방 다시 또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버티기가 힘들다 보니까 막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도를 그냥 할까? 괜히 투자했네. 조금 늦게 투자할 걸. 막 이런 이제 후회감이 막 들게 되는 거죠. 미래의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도 저는 못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침에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죠. 네, 국민연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민연금,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에 지금 410조였나요? 이렇게 좀 이제 투자를 했는데 4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거의 10% 넘게 지금 손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못 맞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공격적이며, 그리고 배당금도 주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이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정말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전패자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극복을 해서 훗날 같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증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패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제목이 코스피 기간의 순매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가 사는 날은 이제 불변의 법칙이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을 했고 2950선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정확한 증시로 봤을 때는 2959로 종가 마감을 지었고 1.76%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거시 경제 리스크 완화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의 부채 한도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제 부담 완화 이러한 것들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11년 10월 7일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관이 6,14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5,31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7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상승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한국 증시 거시 경제 리스크 완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내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의 정상회담 합의 소식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 우려를 일부 완화를 시켰다는 점이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과 두 번째 소식이 연달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일 이제 마치 이제 죄송합니다. 미치 맥코널. 네, 미치 맥코널이라는 이제 마국의 공화당 상원 이제 원내대표가 12월 달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부채 한도 이슈 합의 기대감이 좀 이제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는 가시화되며 최근에 재부각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더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이 좀 들어오게 됐고 그러자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으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죠. 모두 다 불장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전표 하자분들. 맨날 하락장이어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워낙 여태까지 많이 폭락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증시는 좀 불안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다우산업 0.3% 상승, 나스닥 종합도 0.47% 상승, 그리고 S&P 500도 0.41%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0.54% 상승. 그러니까 일본이에요. 니켈 두두로는.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은 0.9% 상승, 그리고 홍콩의 상승도 3.07%. 그동안 홍콩은 정말 좀 폭락장이 심했죠. 네, 지속적으로 거의 맨날 폭락장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좀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3%나 오늘 상승을 했다. 네,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죠. 네, 모두 다 지금 상승장으로 이어가고는 있으나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증시 살펴봤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1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아차가 이제 어제였나요? 아마 어제일 겁니다. 기아차가 이제 11호 좀 등극을 했고 셀트리온이 좀 밀렸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인트로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4일 연속 하락장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시장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00원 빠지면서 95,700원 종가 마감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크게 상승을 했어요. 3.03% 상승. 그 외에 이제 카카오, 삼성 SDI. 근데 기아차가 이제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6%나 상승을 했고 현대차는 20만 전자를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 이제 투자하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정말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아차도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거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막 3만원 막 이랬는데 지금 79,800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이잖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플러스 ETF, 저는 이렇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71,600원으로 300원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0.4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증시는 뭐 등하락이 초반에 있었으나 약간 좀 빠지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고가는 72,100원, 저가는 71,300원. 네, 그래서 저가 대비 플러스 300원이 됐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누가 들어왔을까요?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날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26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지금 7일 연속,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부터 이제 이제 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이 보이시죠? 딱 절반 정도 거의 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260만 주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120만 주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간이 13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 137만 9천 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는 날에는 주가가 보통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의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삼성전자에 기관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증권이 180만 주, 그리고 투신이 6만 9천 주, 그리고 종금이 5,7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연기금이 좀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5,600원으로 500원 상승을 하면서 0.77% 상승을 했습니다. 장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증시는 이제 상승장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지는 이제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렇게 빠지다가 네, 오랜만에 다시 조금 이제 소폭 상승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65,600원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과연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이제 싸움인데, 네, 지금은 외국인이 이제 18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도 공세에 합쳐서 같이 매도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를 한 것을 개인 투자자가 19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네,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가 캐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거 하나 있네요. 네, 연기금이 지금 4일 연속 좀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불티나게 팔았던 이제 기간이 연기금이 지금은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 심리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삼주표자분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대비 5분의 1 정도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8만 이제 6천 주 정도 지금 매도를 때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가 이때 처음 이제 개시가 다시 재개가 됐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흐름세를 봤을 때는 공매도 이제 정보는 제가 꾸준히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씩 세게 때립니다. 근데 공매도 관련돼서 제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좀 한 게 있는데요. SNS에서. 근데 이게 정치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공매도 때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홍준표 이제 후보가 좀 이제 팩트 폭행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패가족분들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DR5로 D램 불확실성에 정면 돌파를 하겠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전 세대가 이제 DDR5 전이면 DDR4가 되겠죠. 네, 삼촌패가족분들. 그래서 DDR4 대비 이제 높은 단가와 그리고 공정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제 공급 감소로 인해서 수익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DR5 제품 개발을 마치고 이와 이제 호환되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되겠죠. 이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공급 과잉으로 단가 하락이 우려되는 D램 시장에서는 DDR5 출시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 정면 돌파를 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이제 후보죠. 공매도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매도는 폐지해야 된다. 네, 대선 주자 증시 공약 본격화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이죠. 네, 오늘 SNS, 메신저라고 SNS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이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요. 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경제 위기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전의 기회에 주식이 바란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달에 공매도 제도 폐지론을 주장을 실제로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삼촌패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매도를 폐지해야 될까요? 지금 청원에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CXL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CXL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요. 인공지능을 하면 AI라고 하겠죠.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장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한된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CXL 기반의 D램을 적용하는 시스템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촌패가족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전부 다 좀 체크를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제가 부족한 면은 우리 삼촌패가족분들 댓글을 통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요,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시작한 지 대략 한 9개월? 10개월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솔직히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점점점 발전을 하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3자 입장, 그러니까 우리 삼촌불패 가족분들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고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